여러분들 아무리 내신이 좋다고 한들 이제는 정말 최저 없이는 교과로 좋은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입시 변화입니다. 자, 영상을 보고 있을 0607년생 여러분이 대학 갈 때 입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2025학년도 입시에 유달리 바뀌는 것도 많고 또 재밌는 포인트들도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지원하지 못하거나 불합격시키겠다고 공통적으로 발표한 대학들이 있었죠. 그리고 수능에서도 확통사탐을 보고 이과로 쓸 수 있다. 이 정도의 굵직굵직한 파격 소식들은 이미 들으셨을 텐데요. 대학별로 변동사항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영고 서성한 중심으로 주요 대학별 변동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게요. 고고링! 먼저 서울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사실 바뀐 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할 건 없고, 다만 요즘 좀 말이 많은 정시 교차 지원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서울대는 기존 해들에 비해 교차 비율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까지는 2과목을 응시하지 않은 친구들이 메디컬을 쓸까 하다가 괜히 지방에 가기 싫어서 점수가 남은 채로 서울대 입문에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원원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대는 교차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서울대는 두드러지게 바뀐 점은 없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천형의 변화입니다. 내신 좋은 학생들이 교과로 썼던 추천형이 원래는 최저 없이 면접을 실시해서 뽑았어요. 근데 이제는 면접이 없어지고 최저를 요구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교과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연대 추천형이 이렇게 바뀌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추천형의 면접이 너무 어렵다 보니 연대 네임밸류에 비해 교과 추천형 컷이 계속 낮게 나오고 있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연대 의대를 추천형으로 합격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내신이 1.1X였어요. 와, 내신 굉장히 좋다 싶지만 사실 연대 의대를 추천형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내신이 낮은 편이었죠. 근데 합격하고 나중에 보니 결과적으로 그 친구가 연의 수석 합격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신으로는 수석권이 전혀 아닌데 결과적으로 수석이었다는 건 그만큼 면접 변별력이 컸다는 뜻이겠죠. 비단 의대뿐만이 아니라 일반과들도 면접으로 많이 뒤집히다 보니 내신 커트라인이 좀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이렇게 어렵고 변별력이 크다고 슬슬 소문이 나다 보니 내신 좋은 학생들이 많이 안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래 상담한 고3 선배들 중에 내신이 1.5 안쪽이면서 면접 보기 싫어서 연대 추천형을 기피하겠다는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세대 입장에서는 순서상 면접을 없애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어차피 전형 취지가 내신을 보고 뽑는 건데 면접으로 변별하는 거의 필요성을 적게 느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면접을 없애고 내신만으로 뽑자니 또 기존 한양대랑 비슷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최저를 도입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다 저의 뇌피셜이고요. 연대 추천형의 새로운 최저는 활동우수형과 동일합니다. 인문은 국수 중 하나 포함해서 2합4, 자연은 수학 포함해서 2합 5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25학년도부터 이제 한양대도 교과에 최저를 도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최저 없이 교과를 쓸 수 있는 대학이 인서울 주요 대학 중에는 이화여대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내신이 좋다고 한들 이제는 정말 최저 없이는 교과로 좋은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졌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은 과탐 논술 폐지입니다. 자연계열 논술에서 과학 과목을 폐지했다고 나와 있죠. 수학 과목만 실시한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자연계열 논술에서 과탐 논술을 폐지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작년인 23학년도에 성대 논술에서 과탐 논술을 폐지하기 시작했고, 올해인 24학년도에는 중앙대에서 과탐 논술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5학년도에는 연대 논술에 과탐이 빠지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남게 되는 과탐 논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계 논술은 과탐보다는 정말 수학으로 진검승부를 하는 양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정시 전형에도 변화가 꽤 컸는데요. 여느 대학들처럼 계열별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한 것은 맞지만 인문사회 계열은 사탐 과목 응시할 경우 3% 가산점, 자연 계열은 과탐을 응시할 경우 3% 가산점을 주는 걸로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기존에 비해 오히려 교차 지원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을 수도 있죠. 그리고 확통사탐으로 이과를 쓸 수는 있다지만 사실상 역교차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 내용은 정시 반영비와 곁들여서 제가 2편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를 보겠습니다. 가장 파격적인 첫 번째 변화는 고려대 논술이 부활했다는 점입니다. 고대 논술은 17학년도가 마지막 연도였어요. 그러니까 8년 만에 재실시를 하게 된 거죠. 자세히 보면 정원은 총 344명을 뽑고 논술 10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논술로 안 뽑는 학과들도 있는데 대체로 인기가 많은 학과를 안 뽑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의대,
사이버 국방학과, 반도체, 차세대 통신, 스마트 모빌리티, 글로벌 한국융합학부 이 정도 학과들을 안 뽑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344명이 갑자기 땅에서 솟았을까요, 정원이? 그건 아니겠죠. 어딘가에서 땡겨온 건데 어디서 땡겨왔냐 하면 수시에서 땡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5학년도에 추천 전형은 50명이 감소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중 학업우 수형은 170명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과연 고대 논술의 최저는 어떻게 될까요? 인문 자연계열 공통으로 4합 8이 최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건 경영대학만 4합 5죠. 경영대 최저만 너무 빡센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 고대 경영 4합 5의 의미는 뭐냐? 이거는 논술 잘하는 학생을 뽑으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수능 잘하는 학생을 정시에서 뽑듯이 뽑으려는 취지가 강한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 실시됐던 논술들 중에 4합 5를 최저로 실시하는 대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중앙대 약대인데요. 안 그래도 중앙대 약대도 의학 계열 중 가장 어이없는 최저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약대인데 최저가 4합 5다 보니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죠. 근데 이렇게 학교 가치에 비해 최저가 지나치게 어려우면 실질 경쟁률이 박살이 납니다. 22학년도 기준으로 접수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을 보면 중앙대 약대는 4합 5다 보니 접수 경쟁률이 147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3대 1입니다. 그리고 동국대 약대는 최저가 3합 4로 쉽죠. 그래서 접수 경쟁률도 583으로 굉장히 높았고 실질 경쟁률도 100대 1이 넘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이렇게까지 어려우면 실질 경쟁률이 박살난다는 거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려대 변화의 두 번째는 학업우 수형에서의 면접 폐지입니다. 나름 파격적이죠. 고려대학교는 1차에서 5배수나 선발을 한 뒤에 면접을 봤으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고대 면접도 없앨만 했던 것 같아요, 나름. 왜냐면 면접이 의미 있으려면 1번 면접이 변별력이 있거나 아니면 2번 납치면 애들이 안 쓰니까 납치가 아니게 하려고 그냥 어거지로 면접을 설치했을 수도 있죠. 이 두 가지의 경우 면접이 의미가 있는데 일단 변별력부터 보면 크게 의미는 없었어요. 서울대처럼 아주 많이 면접에서 뒤집히는 것도 아니고 연대처럼 면접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봐도 납치를 고민할 법 하다가 고대에 온 학생들은 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고대 납치를 고민하는 친구들은 5장은 고대 위로 쓰고 의대나 서울대를 쓰고 6번으로 고대를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고대를 하향으로 쓴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합격해도 재수한다고 나가요. 그래서 납치를 걱정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이르나 아니면 애초에 지원을 안 하나 손실이 비슷하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서성한을 볼 텐데 서강대는 주요한 변화는 없더라고요. 자잘한 변화만 있어서 성대 한양대를 보겠습니다. 먼저 성균관대. 우선 수시에서 변화는 전형명의 변경입니다. 계열 모집이 융합형이 되고 학과 모집이 탐구형이 됐죠. 그리고 추천 전형에 추천 인원이 변화했는데 사실 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핵심은 정시입니다. 더 크게 바뀐 건 정시 전형입니다. 다군이 신설됐습니다, 여러분. 정시는 가나다군에서 선발을 하는 걸 아시죠? 근데 다군엔 학교가 별로 없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 다 다군에 없었어요. 다군의 가장 높은 학교가 중앙대여서 사람들이 다군을 쓰는데 좀 애를 먹었는데 이 성대가 다군에서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꽤 인기 있는 학과들을 끌고 왔어요. 글로벌 경영,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인문 자연에서 다 인기가 꽤 있는 모집 단위들이죠. 그리고 또 파격적인 건 탐구 한 과목 반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탐구 미끄러진 친구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그만큼 한 과목을 빼주는 학교들은 커트라인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수능 반영 비율이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탄 반영비를 다르게 하고 그 중에 네가 유리한 걸 써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대는 정시에서 변화가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를 보겠습니다. 한양대 교과 전형명이 지역균형 발전에서 추천형으로 바뀌었어요. 한양대 교과에 드디어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한양대가 최저 없는 교과로 되게 오랫동안 유명했죠. 그래서 내신이 좋고 수능을 못하는 친구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학교였는데 이제는 한양대도 최저를 본답니다, 여러분들. 수능 최저는 3합 7, 탐구 한 과목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기존에는 교과 100, 즉 생 내신 숫자만으로 뽑았는데 이제는 정성평가 10%가 더해져서 서류에 따라 합불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교과 전형의 변화가 가장 컸고 학종도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서류형이야 기존이랑 비슷할 거고 추천형은 모든 모집단을 뽑는 게 아니라 인기과 위주로 뽑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예과, 융합전자, 컴퓨터 소프트
그리고 인문계열은 정책, 파이낸스 경영, 미디어 등 인기 학과를 선발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면접형은 별건 아니고 사범대학 5개 학과에서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반영 비율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연계열이 국어 20, 수학 35, 과탐 35에서 국어 25, 수학 40, 과탐 25가 됐습니다. 즉 국수가 중요해졌고 과탐 비율이 좀 내려갔네요. 그리고 인문계열도 30, 30, 30이었는데 35, 30, 25가 됐습니다. 수학은 똑같고 국어는 좀 높아졌고 사탐은 좀 낮아졌네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학년도 입시 변화를 대학별로 알아봤습니다. 공부하기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자꾸 바꿔대니까 너무 입시하기가 고단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최대한 변화사항도 잘 알려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공부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시 파이터들은 제가 정시 변동사항을 묶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2편으로 가지고 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